네, 오늘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 5선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 조혜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는 저보다 재선 2선 위입니다. 예, 예. 무슨 네. 사이인데 이렇게 친구입니다. 아, 친구세요? 그리고 조혜진 의원의 지역구 예. 경남 의령에서 제가 아, 태어났습니다. 고향이시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에 의원이 된 게 이제 1년이니까. 예. 근데 뭐 표는 우리 안 의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친가도 있고 외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 당선될 때마다 그 의령에 현수막이 걸려요. 예. 의령 출신 안민석 당선 축하합니다. 네, 감사하죠. 뭐 훈훈한 모습도 기대하겠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예. 그 조혜진 의원님의 그 파트너, 예. 그러니까 서로가 굉장히 잘못 만났어요. 네. 열띤 그런 토론이 될까? 아, 근데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치열하고 뜨거운 토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디톡스 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취임 4주년을 맞았습니다.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이 이번 한 주 동안 화제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책을 일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짧은 관전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부터.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보고요. 예. 그 4년 전에 85%라는 높은 지지율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예. 이제 임기 1년을 앞두고는 거의 한 3분의 1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들 보시기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민심하고 동떨어져 있구나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재무장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전에 보던 거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별로 그렇지 않았고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회견에 별 이렇게 의욕이 없어 보이셨어요. 뭔가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심기일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 의욕을 좀 보였으면 싶은데 그저께 이게 회견 발표문도 그렇고 기자 일문일답에서 답하시는 것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의욕이 뚝 떨어진 듯한 특히 야당과의 관계에서 남은 1년 동안 야당하고 좀 잘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라는 이 시간이 아주 한탄스러운 시간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더 많은 개혁 과제를 국민과 함께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런 통안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과거 역대 정권 보면은 친인척 비리라든지 개인의 문제라든지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기도 다 못 채웠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이나 불행한 사태 때문에. 그에 비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1년은 과거 정권에 비해 가지고는 그래도 좀 순탄한 편이다. 예. 최근에 보면 이제 YTN 리얼미터 조사 보면 36% 정도 나오거든요.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반적 이런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통 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이게 떨어진다든가 또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당 지지율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예. 레임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은 최근에 다시 이제 30%대로 회복했지만 처음으로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20%대를 찍었어요. 다른 대통령들보다 조금은 나은 듯이 보이지만 큰 흐름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고 어차피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오는 시간을 향해서 가는 것이니까 1년 남은 시점에서 가령 지지율이 40% 이상 기대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저는 30%에서 40%
여기를 꾸준히 앞으로 1년 동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좀 트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청와대는 남은 1년 동안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문재인 정부 임기 마칠 때쯤 되면은 적어도 올 연말 정도 되면은 부동산이 안정이 되겠구나라는 시그널만 보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신은 지금 정부와 대통령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올 가을에 우리 집단 면역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두 가지 정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트랙은 당의 역할입니다. 예. 송영길 대표 체제 하에서 좀 정신 차리네. 국민들이 해초리를 때렸더니 이제 정말 아파하면서 정말 열심히 뭔가 하네. 라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감흥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을 좀 무지 끌으면은 국민들이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인데 빨리 혁신관리를 정했으면은 정광석화처럼 실행을 해야 되는 송영길 대표의 이런 능력, 지도력을 통해서 지지도가 예. 올라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 실패가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 좀 힘을 실어줬는데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대통령께서는 뭐 능력이 있는데 괜히 이게 억울하게 흠이 잡혀가지고 발목이 잡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입증된 게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대한 거는 이게 마지막 인사니까 29분을 그런 식으로 야당의 이 문제 제기, 야당의 의견을 그냥 뭉개고 임명하셨는데 마지막까지 그래 하실까? 바라보는 국민들도 별로 그렇게 그 대통령 그래 하시는 거를 대통령 맞아 야당이 그냥 괜히 생떼 부리는 거 야당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야당과 지금 조 의원님 하신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셋 중에 하나 정도는 걸러주는 것이 국민들이 민주당이 그래도 정말 억울하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나 정세에 맞게끔 하나는 걸러구나 그런 정도의 지금은 이제 국회 시간이 됐거든요. 부인의 도자기 국내 반입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야당도 공격할 만큼 공격했고 또 재미 볼 만큼 재미 받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양해를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야당의 주장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게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회가 김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함에 따라 오늘 오전 각각 김 총리와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 연기론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여권 내 대권 경쟁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빅3로 불리는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첫 대권 도전도 선언을 했고요. 여야 통틀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처음이고, 이른바 민주당의 이제 빅3죠.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도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사실상 대선 행보를 이제 시작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초반에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용진 의원이 스타트를 끄는 거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일단 신선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3법으로 국민들에게 기쁜 인상을 이제 주었죠.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의 어떤 집념이라든지 실행 능력이 검증됐다고 보고요. 단지 컷오프에 통과할 수 있을까? 박용진 의원은 컷오프만 통과하면은 일단 성공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절반의 성공이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를 이제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빅3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제 이 세 분이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의 독주를 이낙연과 정세균 두 분이 반전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2, 1. 도전하셔야죠. 40대 기수라는 YSDJ에 비하면은 박용진 의원도 50대시죠. 우리 나이로 51입니다. 그렇죠. 예. 50대입니다. 71년생이니까요. 옛날 40대 기수론에 비하면 10살이나 더 많은 나이시니까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고 엎기도 한다게 철칙인데 최 근래에 갈수록 이렇게 점점 이게 빠르게 생겨나는 변화는 이 민심의 바다가 파랑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파랑이 주기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여론의 유동성이 굉장히 점 갈수록 강해져 가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처음에는 계속 정체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쭉 올라갔고 지금은 또 이제 거기서 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이낙연 후보는 한 40%까지 고공행진해서 거의 대세론 비슷하게 가다가 푹 그냥 꺼질 때는 꺼지는 게 이 민심이 그쪽으로 확 쏠렸다가 쑥 빠져나갔다가 이러는 거거든요. 이 시대 상황은 새로운 얼굴을 요구한다. 또 새로운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다. 조금만 지나도 벌써 그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분이 계속 새로운 뭔가를 던지지 않으면은 민심은 좀 피로감을 느낀다. 지금 이 순간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몇 년 전에 국정농단 이후에 지난 몇 년 동안은 이런 프로에 나오면은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아주 지죽은 듯 아주 차분하게 무슨 죄 있는 듯 그랬는데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정치학 강의를 지금 말씀하시는 듯한 이 승자의 여유로운 아니 당대표 후보에 나오셨기 때문에 4월 7일 보궐선거 한번 이겼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게 이번 보궐선거에 표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많이 준 게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연하죠. 민주당이 싫어서 미워서 표를 준 거니까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분발하면은 세웅지마입니다. 그럼요. 너무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제가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제일 앞서 있으니까요. 12일에 지지 모임이죠. 민주평화광장 출범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모이셨고 당내 지지를 어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저희 당 의원들 내부에서 이재명 지지하는 의원들이 한 5분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하면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인기는 타고난 분인데 당내 세력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였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성장과 공정이라는 성공 포럼을 다음 주에 출범을 시킵니다. 40-50명 정도의 의원님들이 이제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내 소수파로서의 한계를 이제 성공 포럼을 통해서 이제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제 6월로 대선 경선이 예정돼 있는데 이제 경선 연기론을 두고 후보들마다 좀 입장이 달라 보이는데요. 안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세요? 연기론을 주장하는 것은 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9월이거든요. 대선 전 6개월 전, 180일 전에 후보를 정하기로 돼 있어요. 그럼 역순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8월 달에 경선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더위지 않습니까? 아마 흥행이 안 될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2달 연기를 해봤자 2달 연기하나 10개월 연기하나. 자,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 후에 대선 경선이 본격화가 될 텐데 일단 우리 조혜진 위원님도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근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아니요, 별로. 활로를 좀 뚫으셔야 될 텐데. 아, 남들 이게 뛸 때 구경할 때는 참 이게 편하게 봤는데 0.5%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 오차범위 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무조건 다 같이 볼 게 아니고 저 좋은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한 예, 뛰어들기 잘했어요. 안 30초 그러면 이거 몰랐을 텐데.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을 통해서. 예, 저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준비된 대표감이거든요. 선택하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뭔가 보여드릴 테니까 좀 팍 올려주세요. 관심 가져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이루조사하면 답 해주시고 제가 보답할게요. 친구분이시니까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죠. 3, 2, 1. 어려울 거예요. 여든 야든 지지자들이요 굉장히 똑똑해요. 예. 그 원내대표가 영남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 대표를 비영남으로 그렇게 선택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희망이 있는 게 제 지역구가 영남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수도권인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 그러면- 말투가 약간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예. 서울말을 배우세요. 자, 근데 당내에 이제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복당인데 다시 당으로 돌아가서 당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파탄난 국정을 바로 세우고 정권 교체를 통한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시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반대해야죠. 반대이십니까? 반대해야죠. 예.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원외에 또 당외에 있었는데 고향에 돌아오려고 좀 모 당에 돌아오려고 그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그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그고 막은 분이 당시 당대표 홍준표 대표예요. 예.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거부하셨어요, 복당을. 그리고 지난번 작년 원한이 맺혀 있겠네요. 작년 4월 총선 때는 그 전에 갑자기 저희 지역구에 오셔가지고 사무실 열고 여기네 출마한다 선언을 하고 철천지 원한이 있겠네요. 돌아다니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내 고향에서 쫓겨나나 이제 예. 그렇게 위기감을 느꼈는데 근데 저는 당연히 복당해야 된다. 예. 한 번도 저는 입장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떠나서 그거는 이분의 복당이 뭐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민주당을 이기고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범야권을 대통합을 시켜서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이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균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도 결국은 우리 당이 한 거는 별로 없어요. 우리 당이 이용을 그 민심에 잘 이용을 당했어요. 잘 활용을 당했는데 그 활용을 당한 지점이 뭔가 하면 후보 단일화를 우리가 해낸 겁니다. 예. 내년 대선은 더더욱더 그게 중요한데 여기 뭐 우리 당하고 아무 인연도 없었던 안철수 대표 국민당도 같이 하자고 그러고 한때 우리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전 총장도 우리 당으로 모셔오자고 그러는 판에 우리 당에서 20년 이상을 정치 생활하고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 후보까지 하고 당이 어려울 때 이 당을 지켰던 분을 밖에 내놓고 혼자 출마하려면 출마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남의 당 일에 뭐 제가 이래다 저래다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해방 이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다 하면서 정치하는 사람 단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은 누굴 꼽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은 본인한테 지금 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자기 절제를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말을 할 때도 표현을 할 때도 한 번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말실수하고 그걸 또 막말 논란도 이어지고 그런데 정말 거침없이 내뱉는 그것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해요. 부럽기도 하는데 그러나 정치인은 자기 자제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안에 의원님은 그것만 부러워요? 또 있습니까? 난 더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그렇게 하면 보통 날아가거든요. 아, 생존력이 강하시죠. 날아가거든요. 근데 날아가기는커녕 원내대표, 당대표, 대통령 개인적인 후보까지 사과가 되시는 거는 있으시네요, 조 대통령 의원님도. 후보까지 되신 거는 간단찮은 분인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민주당 경선 연결론을 여쭤봤기 때문에
이제 대선 때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 총장의 의중에 따라서 국민의힘 경선도 좀 미뤄질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당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또 들어오실 때 대선 후보 선출을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예. 저는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지율은 굉장히 높지만 예. 당내 윤 총장보다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가 있더라도 유효한 말씀. 당연하죠.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되고 야권에서 후보 2명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명으로 통일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 당에 들어와서 모두가 당에 와서 모여서 한 번 경선으로 끝나느냐 예. 아니면 밖에 있다가 우리 후보하고 같이 2차 경선으로 해서 단일화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고. 예. 그러니까 조 의원님께서 당대표가 된다면 윤 전 총장이 그 경선 일정을 좀 미루는 걸 요구한다면 충분히 받을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가장 대마가 자기 세력을 구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의 대표로 돼서 어떤 결성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국민의힘으로 윤석열 총장이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디톡스 주스입니다. 예. 주스 마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